네, 안녕하십니까, 북북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 수변도시입니다. 여기는 저업관이어서 상관없긴 한데, 상관이 없진 않죠. 상관이 크게 있습니다. 제가 말 실수했대요. 존나 문제가 있죠. 이거는 사실상 저기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엄청 큰 문제예요. 인젝션으로 이제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인젝션이 문제가 뭐냐, 이게 해놓는다 해서 안 새는 게 아니야. 이거 완전은 기도 메타야, 기도 메타. 솔직히 말해, 원인 제거하지 않고 일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뭐 바로 막 한 6개월 뒤, 비 안 올 땐 몰라. 비 오고 난 뒤에 시공하고, 이제 비 오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또 새는 거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인젝션이 사실 저렇게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면 이게 예전 시방서를 봤을 때 이게 45도로 각각 45도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젝션을 이제 안에 주입해서 이제 사선으로 이제 균열을 메꾸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시방서에서는. 근데 이게 또 변형돼요. 업자들마다 변형이 돼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크랙에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크랙에 배 바로 꽂아버리고 이제 인젝션을 주입을 해.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인젝션을 바로 주입하면 이제 기어 나오겠지. 크랙에 맞바로 꽂았으니까. 근데 저러면 사실 뭐 크랙에다 바로 꽂고 이제 인젝션을 주입했는데 당연히 잘 기어 나오겠죠. 당연히 뭐 압을 별로 가하지도 않아도 인젝션이 저기 우레탄이 금방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저 페카를 제거도 안 했어. 저 보니까 페카 제거하고 이제 좀 그래 주는데 이 페카도 제거 안 했어. 저기 페카를 이제 또 이제 저거 렌치로 봤거든요. 렌치로 돌려서 이제 안에 안에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젝션을 주입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0.2 메가파스칼인가 정도로 이제 압력을 줘서 이제 박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거 인젝션 해본 지가 좀 오래돼갖고 헷갈리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죠. 이게 항상 셉니다. 이 신고하는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는 시설 관리하다 보면 이런 일 많죠. 근데 인젝션에서 겁나 셉니다. 인젝션에서 새는 게 이게 참으로 문제예요. 인젝션 손자리가 문제인 게, 그래서 이액형 아크릴이 나왔는데 그건 또 시공하기가 굉장히 내거롭습니다. 업자들이 선호를 안 하고요. 그리고 우레탄은 진짜 저렇게 오래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 원래 저렇게 밖으로 노출시키면 안 돼요. 저 우레탄 부분을 왜 노출시키면 안 되냐, 저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퍼티를 치든 페인트를 한번 더 발라주든 해주는 게 좋은 게, 우레탄 자체는 산화됩니다. 우리 저기 별거 아닌 거잖아요. 저기 수성 우레탄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이걸로 태클 거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기 산화가 됩니다. 저게 만져보면 순식간에 바스라져 버리는데, 그 이유가 저게 수성 우레탄이어 갖고 금방 이제 산화가 됩니다. 바스러져요, 순식간에. 저 수성 우레탄이어서. 일액형 우레탄이잖아요, 저게. 기포 우레탄, 발포 우레탄 좋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답도 없는 거야, 저렇게. 근데 이게 시공하면 대부분 이렇거든. 이것 때문에 좀 어제 밤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거 친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새는 곳이 많은데, 이 인젝션 참 이게 골칫거리인 게, 비 안 올 때 쏘면 몰라. 비 안 올 때 쏘고 하여튼 비 마르고 어차피 인젝션으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비 오면 그때 새는 거, 이제 이거 하자 있구나를 아는 거야. 참 골치 아픈 이게 방수 방법이에요.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주고 하면 이게 하자가 안 생기는데, 오히려 예전에 제가 시설에 있을 때 우리 결국엔 인젝션을, 다른 시설에 있을 때 인젝션을
같이 쏘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쏘기로 했거든. 쏠 줄 아는 사람들끼리. 인젝션 쏠 줄 아는 뭐 시설이 뭐 몇 곳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40만 원 주고 기계를 쐈어. 싸구려 기계로. 그 인젝션으로 쐈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많네요. 인젝션 쏜 팀이 이제 좀 싫었던지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물이 새버리네. 저 우레탄이 원래 저렇게 노란색이 아니거든요. 저 노란색이 되는 이유는 산화가 돼서 이제 좀 있으면 바스라집니다, 저런 거. 그래서 저거 노출 안 지키고 칼로 싹 잘라준 다음에 보통 페인트로 칠해주면 그래도 1차 산화를 막아주는데 그걸 안 해줘요. 페인트나 퍼티를, 그러니까 우리 그 뭐냐, 핸드코트 이런 걸로 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주거든. 그라인더로 패커를 제거해주거나, 패커를 저기 패커가 렌치로 박는 거거든요. 그냥 스패너 같은 걸로 돌린단 말이야. 아니면 저기 뭐냐, 14였던, 저기 몇이었더라, 10이었던가 하는 그 복사알로 이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놓으면 답도 없어요, 저게. 근데 저기 크랙을 박는 게 아니야, 원래 실제로는. 크랙을 박으면 안 좋아요. 물론 크랙을 박아도, 나 이게 참, 이게 말이 조심스러운 게, 이게 내가 몇십 년 했는데 하면서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법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실제 공법을 보면 저렇게 크랙에다 맞바로 박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균열이 벌어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랙에다가 맞바로 이제 구멍을 12mm 구멍을 뚫잖아. 12mm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인젝션 페카를 이제 망치로 살짝 톡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렌치로 돌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균열부에서 1cm 떨어진 곳에 45도나 30도 각도로 이제 구멍을 뚫고, 양쪽으로 이제 그냥 지그재그로 뚫은 다음에 이제 인젝션을 주입을 하면 각 면으로 펴져서 이제 이게 방수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발포 우레탄을 이제 안에 주입하는 방식이. 근데 이게 뭐 수입된 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인젝션이 수입된 건 좋았는데, 이제 그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이제 편할 대로, 이제 자기들 입맛 좋을 대로 이제 말하자면 재해석을 한 거지. 크랙에다 맞바로 박자. 크랙에다 맞바로 박으면 잘 기어 나와요. 근데 30도로 박고 제가 해봤거든요. 그럼 좀 한참 있다 기어 나와. 귀찮은 거지. 이런 말하면 또 난리 나실 텐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제가 크랙에다 맞바로 하면 안 좋더라고. 해보니까 나도 45도로 한 거랑 저기 45도로 양옆에 지그재그로 박아서 이제 인젝션 주입한 거랑, 저 크랙에다 맞바로 이제 주입하자 해서 크랙에다 맞바로 주입했는데, 사실 이제 크랙에다 맞바로 주입하면 금방 이제 또 물 새더라고요. 45도로 박는 게 일단 효과는 제일 좋았습니다. 45도나 30도로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 그거는 확실히 오래 갔어요. 게다가 일단 크랙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레탄을, 저 위에 있는 우레탄은 좀 잘라내고, 페카도 잘라내고, 저기 위에 이제 핸드코트를 제거를 해야지. 핸드코트를 이제 발라줘야지. 핸드코트를 발라주고 이제 위에 살짝 도장을 해주면 더 좋고.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층부에 이제 상층부에 방수가 잘 돼 있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상층부의 방수가 이제 에폭시거든요. 에폭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외기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여름엔 따끈하다 하잖아. 여름엔 말랑말랑해. 근데 겨울에는 이제 확 수축해버려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것도 석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 차가워지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 차 지나가고 응력을 자주 받는 곳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에폭시는 딱딱하고 밑에 콘크리트도 딱딱한데, 콘크리트는 또 늘어나는 점도 다르고, 또 콘크리트도 이제 안에서 점점 부식이 되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더 작살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골치 아파요.
이게 대부분이 지금 인젝션 방수를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위에 우레탄 방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위에 이제 이거 도면으로 이제 대충 도면으로 판독을 한 다음에 저 위에 가갖고 트렌치면 트렌치 방수를 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참 인젝션 방수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이제 오래 가는데 인젝션 방수를 못하는 사람이 하면 인젝션이 이렇게 금방 셉니다. 근데 여긴 지금 죄다 금방 샜어요 지금. 미치겠어.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옛날에 내가 했을 땐 이렇게 안 샜는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새는지 모르겠다. 이 페카 저것도 일단 저걸 얘기하자면 원래 페카 자체를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 페카를 원래는 45도나 30도로 이제 그 인젝션을 주입할 곳에 이제 그러니까 크랙 양면 쪽에 이제 박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수성 우레탄 일단 액체형 그 우레탄을 안에 넣는 방식인데,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젝션을 그런 식으로 재해석해서 인젝션을 크랙에다 맞바로 받고 이제 압력을 가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빨리 우레탄이 기어 나와요. 우레탄이 기어 나오면 얘는 우레탄이 다 기어 나왔으니까 이 크랙을 다 메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콘크리트는 뭐야? 다공질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다공질이면 그 안에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고 그거를 채워주려고 한 건데, 크랙에 그냥 맞바로 기어 나오게 한다고? 그게 방수가 아니잖아. 그렇게 치면 뭐 우리 여기다 테이퍼 바르면 그것도 방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인젝션 방수를 할 때 나는 그 크랙을 일단 건물 크랙에다가 크랙에다 맞바로 박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30도나 45도로 박아갖고 그 주변에 공극을 다 메워줘야 이제 솔직히 말해 이제 우레탄이 제대로 막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레탄 저걸 노출시키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진짜로. 저 노출시키고 안 노출시키고 한 게 뭐 1, 2년 가보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게 1년 지나면 바로 이제 셉니다. 저런 애들이 노출시키고 안 노출시키고 차이가 꽤 커요. 이 연쇄적으로 안에가 산화돼 버리니까 저 우레탄이 처음에는 이제 빡빡하게 딱딱하게 굽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레탄이 그 부분으로 그 우레탄이 들어간 부분에 이제 기어 나온 그 우레탄이 안쪽으로도 이제 그 부식이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맞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 딱 이게 V컷 해갖고 안에를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저렇게 시공을 자꾸 해놓으면 계속 뭐 새지 않을까. 지금 이게 큐비클 위인데 아주 그냥 아찔아찔하네요. 여기 올라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다행히도 큐비클 위는, 그러니까 이 수변연실 큐비클 위는 이게 다 이게 이 금속 접합면 이제 금속 이제 플레이트를 이제 전부 다 플레이트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플레이트를 이렇게 피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에다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바로 물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제 많이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눈치를 못 채. 왜냐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크거든. 큐비클 이 큐비클 자체가 겁나 커요. 그렇다 보니까 수변전실 내에서 이걸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죄다 쓸어 버립니다. 저 위에 있는 피스가 물은 들어갔을지도 몰라. 이 정도면 들어갔을지도 몰라. 어제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실리콘으로 다 처리를 해놓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배에 있을 때는 그 글랜드 플레이트라는 이제 제품을 사용해서 완전 이제 저 케이블 하나하나를 케이블 하나하나를 고정시켜주는 글랜드가 달린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런 플레이트를 설치를 한다면 케이블을 하나하나 통과시키고, 그 글랜드는 이제 자동 수밀형이거든요. 자동으로 수밀이 돼요. 이제 쪼아주면.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피지 글랜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속형 이제 그 글랜드가 있는데 그걸로 다 쪼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글랜드 플레이트를 이제 또 시카플렉스라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 또 한번 수밀을 해줬습니다. 시카플렉스는 실리콘 중에 좀 그 까만 실리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압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꽤나 비싼 실리콘을 사용했었거든요. 시카플렉스라는 엄청 비싼 브랜드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근데 저건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요번에. 근데 이 뭐냐, 막상 또 육상에 와보니까 글랜드 플레이트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인젝션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인젝션은 이게 너무 이게 그게 있어요. 하자 보수도 어렵고 하자 이제 기간을 잡기도 애매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죄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상태가 안 좋은데 진짜 골치 아프네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 뭐 이액형 그 아크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액형 아크릴은 아무래도 산화가 훨씬 적고 그 안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밀착형이 좋겠죠. 걔는 그 발포형, 그러니까 이제 안이 이게 부푼다기보다는 안에를 확실하게 안에 액체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게 굳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효과가 좋겠죠. 근데 그게 조금 굉장히 내구롭습니다. 이게 시공을 할 때 이액형 아크릴이다 보니까 이 액형 두 개를 사갖고 이제 경화제랑 아무래도 그거 있죠. 저도 써본 적이 없어갖고 비싸서 쓰질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 기계도 따로 사야 돼. 기계도 이 통 두 개 달린 애를 또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공은 안 해봤는데 이액형은 저 우레탄만 해봤거든요. 근데 이액형이 다 좋은 대신 굉장히 시공하고 이 기계 관리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인젝션 기계가 그 앞에 노즐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그 노즐을 따로 팔기도 하는데, 그 노즐을 먼저 그 안에 기계도 막힐 수가 있으니까 안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기계 안에 그 기계 밖에 있는 호스 있는데 그 호스가 좀 잘 막히거든요. 그 클리너로 잘 청소를 안 해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만약 그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안에 클리너를 놓고 또 잘 씻어내야 돼요. 이게 되게 독합니다. 그 우레탄 클리너가 엄청 독해요. 우리 폼 클리너 아시죠? 그 우레탄 폼 쏘고 난 뒤에 우리 그 우레탄 건 안에 그 폼 클리너 끼워서 막 이제 안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 폼 클리너가 되게 독한 게
플라스틱까지 색깔이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짝 담가둬도. 마키다 예전에 DCG 402를 썼는데 그쪽에 우레탄 폼 그 클리너를 한번 썼다가 이제 완전히 그 색깔이 그 허옇게 변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예 썬 게 아니라 그게 묻었다가 그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독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물 새는 구간이 늘었어요.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크랙이 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인젝션은 그 원래 시방서에 맞게끔 45도로 이제 좀 45도나 30도 각도를 줘서 이제 지그재그로 크랙면에 바로 박는 게 아니라 크랙 주변에 박아서 이제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공을 했었습니다. 인젝션 다른 시설에서 인젝션을 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쏠 줄 아는 사람이 저랑 이제 한 2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명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 거였는데, 근데 거기서도 많이 갈렸어. 크랙에다 맞바로 쏘자. 크랙에다 근데 맞바로 쏘면 사실 효과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크랙에다 맞바로 쏘는 이유가 뭐냐? 박는 페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박는 페카의 개수가 줄어들고 편하잖아. 편하니까 맞바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V컷 해보고 싶은데 딱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우레탄이 안 들어가다. 그냥 그 기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기어 나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어잖아. 그럼 그 주변이 메꿔져서 그 주변이 우레탄 폼으로 메꿔져서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우레탄 폼을 애초에 저기 인젝션 저 업자처럼 저런 식으로 다 노출시켜 놓으면 나중에 또 셉니다. 저 우레탄 자체가 팽창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잘못 시공을 하면 크랙이 더 넓어지는 그 영향도 줘요. 저거 보면 크랙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크랙이 이쪽으로 타고 넓어진 느낌이에요. 물론 참 이런 경우 진짜 골치 아프죠. 잡담이 자꾸 많아지고, 저도 이게 지금 작업을 하는 지 얼마 안 돼서 잠시 이제 작업을 하는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헛소리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하자가 많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레탄 폼을 뭐 벽에 쏘든 바닥에 쏘든 벽에 쏘든 바닥에 쏘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그게 필요해요. 에이씨, 누수 범위가 더 번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시설 관리는 그 물과의 전쟁이에요. 전기보다 이제 물이 제일 무서워요. 물이 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번지거든요. 특히 주차장 위에서 이제 누수가 시작되면 그거 참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파. 근데 요즘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방수 크림이다. 이제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그 방수 크림이다, 뭐 이것만 바르면 방수가 된다, 실리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시설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막 사. 근데 그걸 막 발라. 효과가 있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랑 용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소개해 줄 때 방수 크림, 방수 스프레이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 백신은 이제 말하자면 발병하기 2주 전에 맞아야 솔직히 말해서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응? 이미 발병하고 난 이게 백신 놔봤자 아무 효과 없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그냥
물 새고 있는데 이제 방수크림 바르면 효과가 있겠냐고. 없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야. 방수크림 뭐 이런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방수 스프레이 다 좋은데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 활용하면 좋다 이런 그게 요즘 유튜버 좀 추세가 좀 만능인 것 마냥 좀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만능이 아니야. 이게 만능인 건 없어요. 만능인 게 있으면 좋겠지. 만능인 게 있으면 나도 좋겠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 화장실 타일 깠는데 거기 방수 스프레이 뿌리고 그 타일 바로 깔면 어떻게 됐어? 그냥 조지는 거지. 바로 고마스나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도막 방수제를 발라야 이게 솔직히 말해 효과가 있는데, 이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걸로 이제 싸워요. 노리미끼 방수만 해도 방수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상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이제 화자가 나거든. 도막 방수 이제 도막 방수제도 이제 필요한데 그 도막 방수제를 스킵하고 막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시방사를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7만 표 방수제 막 이런 거 7만 표를 싫어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상황에 맞게 써야지. 자꾸 상황에 안 맞게 야그 줄런에만 발라도 완전 방수된다 카더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이거는 7만 표 방수제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게 판단이 섰을 때 그걸 써야지. 대부분 이제 좀 나이 드신 업자들 분하고 이제 가끔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된다 안 되거든. 내가 안 된다 켰거든. 안 된다 켰는데 이제 된대 막. 그래서 이제 가서 안 되니까 좋댔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인젝션 이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인젝션 쏜데 지금 다 세고 있어요. 다 세고 있어. 콘크리트는 다공질인데 이제 또 다공질이죠. 콘크리트 내면은. 근데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 지하세가 생기는 과정 마냥 이제 점점 안에 있는 그 석회질을 다 긁어먹고 나와요. 그러면 안에 남는 거는 나중에 콘크리트 안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모래하고 산화철밖에 안 남는 거야. 석고가 다 이제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물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녹아있는 석고가 이제 다 이렇게 석출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재료 분리 현상. 말하자면 재료 분리 현상이 여기 안 맞는 말이긴 하는데 모래랑 산화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갈하고 뭐 그런 애들밖에 안 남게 되면 이제 막 버석버석해지거든요. 막 완전 크래커 마냥 작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수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참 진짜. 진짜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 이게 난 진짜 궁금한 게 우리나라 트렌치 공사를 할 때 트렌치를 완결방수만 하나? 아니 그 도막 방수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트렌치 공사를 했을 때 까서 보면 피막 방수제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 피막 방수제를 바를 뭐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트렌치는 뭐 그렇게 물이 많이 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결 방수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결 방수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헛소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이었습니다. 지금 골치 아프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일단 좋은 하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골치 아파요. 물이 점점 더 셀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수변 전실이 있는데 고압
앞반 쪽하고 저 앞반 쪽에 이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답이 없네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 에폭시 방수를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폭시 방수도 나는 이걸로도 참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는데, 에폭시 할 때 그 크랙 부분에 우리 몰다인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DR백을 채우고, DR백이라고 초속형 몰탈이 있거든요. 초속형 몰탈을 채워도 이제 DR백을 그 안에 채우고 이제 우레탄으로 이제, 그러니까 위에 DR백으로 평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크랙을 메꿔준 크랙에 이제 DR백으로 평탄을 해줬거든요. 근데 DR백이 초속형 몰탈이잖아. 초속형 몰탈이 잘 깨질 수가 있어. 응력이 좀 약하거든요, 초속형 몰탈이란 게.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폴리퍼티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폴리퍼티라는 게 있는데, 폴리퍼티는 이제 경화제랑 말 그대로 그냥, 그것도 석유화학 제품이야. 그냥 그게 좀 더 탄성은 있겠지. 탄성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콘크리트랑 재료 친화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그 친화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위에 먼저 솔직히 말해 그 깔끔하게 청소를 해준 다음에 먼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좀 더, 이게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석유 화학 제품에 맞는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 프라이머 스킵을 해. 프라이머를 스킵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 재료 친화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방리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나는 이렇게 몇십 년 해도 상관없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난 할 말이 없어. 우리 실리콘도 혹시 프라이머가 있어요. 실리콘 프라이머 바르고 안 바르고 한 거랑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DR백을 칠 때도 이제 우리 콘크리트 면하고 콘크리트 그 위에 덮는 콘크리트가 절대 완벽하게 친화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면에 다른 몰타를 쳤을 때 절대 완벽하게 친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잡으려고, 뭐 어떨 때는 전 V컷을 해갖고 이제 안에서 완벽하게 본딩부로서 이제 그 본딩부로서 작용하게끔 아예 V컷을 해버리고, 그쪽에 DR백을 몰다인을 바르고, 물론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몰다인을 바르고 그 안에 DR백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크랙부에 이제 가해진 응력이 일단 제거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난리가 나.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근데 할 필요가 있거든. 왜냐면 해보면 알아. 금방 하자가 납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히 그래요. 이제 물에 이미 많이 노출된 상태면 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석고가 그러니까 물에 다 석출되고 난 뒤라서, 이제 솔직히 말해 이제 모래랑 산화철하고 이런, 그러니까 잡다한 장골재만 남아있는 상태라, 사실상 이게 그거를 좀 더 깊게 파내서 오히려 석고가 좀 더 남아있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자동 수평 몰타일 같은 경우는 그냥 때리 붓고 그냥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 수평 몰타일도 이거를 잘 써야지. 그 아저씨들 그 자동 수평 몰타를 까지도 않고 그냥 그 바로 위에다 붓고 왜 떨어지지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이 대부분 그래요. 왜 떨어지긴 그게 답답해 이제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현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제품을 사용해야지. 그 제품이 그렇게 나왔다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변수도 고려를 해야죠. 변수를 고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이 규정이 다른가?
예전에 내가 그 배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본딩 접지 그래 이런 식으로 텐션이 받지 않게끔 본딩 접지를 해줬어야 됐는데 또 로크 와샤가 안 들어가네. 우리나라는 또 로크 와샤가 안 들어가네요. 원래 안에 이 본딩 접지 밑에 로크 와샤가 들어가서 이제 확실히 접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금속 사이 이 아연 지금 녹음돼 있는 부분을 이제 원래 까내고 그 안에 로크 와샤를 넣고 그 다음에 스프링 와샤를 넣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그 로크 와샤 겸 플랜지 너트라고 하죠. 플랜지 너트 겸이라서 이렇게 했나. 원래 진동에 풀리지 않게끔 이제 스프링 와샤 들어가고 또 평와샤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저 컨덕터 밑에는 또 로크 와샤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규정이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가 보네요. 본딩 접지 물론 규정이 다르긴 하죠. 본딩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텐션이 가해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짧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긴 또 그렇게 돼 있네요. 원래 텐션이 안 가해지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하게 좀 그렇게 돼 있네. 아, 여러분들이 이거 서스인 줄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이거 굴입니다. 참고로 이거 서스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서스다 이러길래 내가 내가 이거 굴입니다 이랬더니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굴이니? 내가 왜 굴인지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청록 쓴 거 보이죠? 굴입니다. 이거 겉면에 발려져 있는 거는 이제 뭐였지? 티니 주석 도금형 겁니다. 열을 그냥 저항성 높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금돼 있는 건데 많이들 착각하시더라고요. 이거 굴입니다. 굴이. 헛소리가 많았네요. 어쨌든 물새입니다. 지금 물이 정말 싫은데 물이 셉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진짜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빙계가 찾아오니까 이제 건물도 온도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크랙 사이로 물이 막 새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